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평가단 11회 차네요. 전에 이제 계산 문제까지 해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다 봤고, 우리가 이제 다시 1단원부터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1단원부터 나가는 11회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기출문제와 거의 근접한 문제거나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했어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좀 공부를 더 열심히 좀 해보는 걸로 우리 다 같이 노력해봐요. 자, 1번에 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부동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이제 표준산업 분류상, 자, 부동산업을 구분할 수 있는데,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할 때,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임대 및 공급업, 임대 및 공급업과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임대 및 공급업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임대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업인데 공급업이나 개발업이나 비슷한 과정이죠. 우리가 공급자는 개발자를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자,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라는 건,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과정을 서비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서비스와 관련됐을 때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를 얘기하죠.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포함된다는 게 중요해요. 관리업이 포함되고, 나머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업이 어떤 거냐면, 중개업도 서비스업이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은 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자문업, 투자 자문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평가, 감정평가를 얘기하죠. 중개, 자문, 평가업이 이제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임대업에는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의 임대업이 다 해당되고 개발 및 공급업에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다 해당되는데 자, 관리업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해당되지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맞죠?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자, 임대업 나왔는데 여기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된다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업에. 자, 그러면 임대업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가능하고 기타 부동산 임대업도 가능해요. 비주거용 부동산도 다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된다. 맞고. 자, 근데 세 번째는 부동산 관리업에 포함된다라고 나왔네요. 그럼 관리업이 들어가려면 앞에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은 해당되는데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의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얘가 틀린 거죠. 보통 문제 나왔을 때 우리 문제의 대부분 7, 80% 이상이 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자, 관리업에는 앞에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자, 부동산 중개, 자문인데 투자 자문이겠죠. 중개업, 자문업, 그 다음에 평가업, 감정평가를 얘기하죠.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맞고. 자, 투자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투자 상담은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사고팔고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투자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 은행에서 해야 될 거예요. 금융업과 투자업은 부동산업에 관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 관리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만 해당되지 기타 시설이나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꼭 기억해놔야 되고. 자, 두 번째,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입체 공간. 이걸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도 하죠.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표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까지 포함되는 거죠. 소유권의 영역도
공간적인 소유권, 권리로 인정되더라. 자,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우리가 능률성의 원칙이 있는데 소유를 능률하게 잘하기 위해서라는 개념이에요. 즉 효율화, 능률화 똑같은 얘기인데, 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유효 이용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즉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이에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이걸 우리가 무슨 원칙이라 하냐면 능률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부동산 활동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원칙, 능률성의 원칙에서는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 이걸 기억해놔야죠. 자, 세 번째,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은 비가역성과 관련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 비가역성은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가역,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되돌리기가 어려운 성질 때문에 우리가 토지나 부동산을 관리할 때는 장기적 배려하에 먼 미래까지 보고서 토지의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물론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돼야 되는 관련된 성질이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영속성도 관련돼 있어요. 영속성.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어야 된다는 건 토지의 관리나 어떤 개발 같은 것은 비가역성과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고. 자, 사적 주체와 민간과 공적 주체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2섹터가 아니라 3섹터라고 해야죠. 공적 주체를 1섹터, 사적 주체, 민간 주체를 2섹터 같이 하는 걸 3섹터라 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리을 틀렸고, 니은의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 원칙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그런 거. 자, 3번에 부동산 개념과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맞죠? 지표뿐만 아니라 상이라는 것은 공중권이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건 지하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권리가 인정된다.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급되는 동산 등을 의미한다라고 나와요. 동산 등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비슷한 성질이 있더라. 어떤 게? 자, 부동산은 등기 등록해야 되는데 이 등기 등록을 공시제도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 등이다. 쉽게 얘기하면 등기에 등록하는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맞는 지문이고. 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죠.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행위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래 활동 같은 게 있죠. 중개 활동, 거래 활동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인데 거래할 때 토지와 건물을 떼어놓지 못하고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를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라고 나와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떼어놓지 못해서 하나로 다루어져서 활동의 대상이 될 때는 이걸 합쳐서 이루는 말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복합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토지의 지하권에는, 지하에 대한 권리에는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즉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나 지하수는 인정돼요.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나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광업법에 의해서 따로 별도로 권리가 인정되는 거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민법상 부동산,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러죠. 좁은 의미의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자, 틀린 건 3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차이는 여러 번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다뤄진 문제니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개념이겠네요. 자, 네 번째.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건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죠.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라 하죠. 자, 네 가지가 있는데 건물, 등기된 임모,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명인 방법을 갖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나무와 자,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얘들은 별도의 정착물의 소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등기되었으니까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자,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는 명인 방법으로 이름을 밝힌 사람 거고,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땅 주인과 관련 없이 경작자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 4가지 기억해놔야 되고, 자, 특정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 부착된 물건은 자, 정착물이 건물에 어떤 게 붙었을 때 정착물이냐 아니냐는 건 오랫동안 잘 부착되어 있어서 부착될 이유가 있으면 그걸 정착물로 인정해줘요.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 있으니까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고. 자, 건물 정착물을 제거했을 때, 떼어냈을 때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손상을 일으키는,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켰대요. 자,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어서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고, 떼어냈는데 건물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물건을 말한다. 맞죠? 정착물로 보려면 제거했을 때 문제를, 손상을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정착물로 본다.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경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착물로 취급된다. 다만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얘는 정착물이긴 한데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정착물이다.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죠. 정착물로 취급하는데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종속정착물이다 라고 봐야죠. 우리가 정착물로 보지 않는 나무는 딱 한 가지. 어떤 거?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죠. 가식수목만. 얘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니까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심어놓은 게 아니라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가식수목만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임대인이 건물에 정착했다. 자, 임대인이 부착했다는 건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했다는 거니까 임차인이 장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자, 4번이네요.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는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정착물이긴 한데 종속정착물이다 라고 봐야 돼요.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뭐밖에 없다? 가식수목밖에 없다. 자, 4번에는 4번이고, 자, 5번에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토지의 분류는 무조건 잘 정리해서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바닥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부지라고 해야 돼요. 부지. 자, 하천, 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구분하지 않아요. 가장 넓게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의 바닥 토지는 부지라고 하고, 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이 비슷한 토지는 우리가 획지라고 하죠.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는 획지. 자,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은 우리가 3가지가 있죠. 감정평가상 구분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임지, 이렇게 3가지 용도지역으로 보는데,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진행되고 있는, 얘도 중요해요. 전환되고 있어야 돼요. 전환 전이나 전환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하죠.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와야 돼요. 자, 하나의 지번이 붙고 등기가 돼 있어야 지번이 붙는 거죠. 토지의 등기 등록단이다라고 하는 건 필지예요. 등기 등록은 필지별로 등기하니까. 자, 빈지는 활용실익이 있으나 바닷가 토지인데 우리가 이제 휴가철에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기타 정착물을 하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활용시설은 많으나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즉 등기부가 없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실익이 많은 토지를 바닷가,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죠. 그래서 5번이 맞네요. 옳은 건 5번. 자, 토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쉬게 한다. 쉴 휴가 있죠, 휴자. 그래서 이런 토지는 유휴지가 아니라 휴한지라고 해야 돼요. 자,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 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에 공한지가 있고 유휴지가 있는데 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를 공한지, 비워둔 토지, 얘는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라 그래요. 자,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고 바람직하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쉴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한자에. 그래서 휴한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1번이 틀렸고, 자, 2번에 낮이는 기타 정착물, 건물 정착물이 없고 깨끗한 토지를 얘기하죠. 지상에 건물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공법상의 제한은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다 그랬죠. 자, 3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절토되어 물에 침식되어 이랬는데 이 앞에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물에 잠긴 토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천이 되거나 바다가 되거나 물에 잠긴 토지는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를 하는데 물이 있어야 배가 드나드는 거죠. 물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해요. 맞고,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 토지를 소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 소예요. 원래의 토지니까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 한 필지의 대지에서 건축하는 바닥 면적을 제한, 즉 예를 들면 요만한 대지가 있는데 건축 면적이 요만큼 됐어요. 그럼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공지라고 하죠. 이 빈 부분을 공지라고 한다. 맞네요. 자, 틀린 건 1번. 쉬게 한, 바람직하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쉴휴니까 휴한지라고 해야 되겠죠. 자, 7번에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주택의 유형이 이번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주택의 분류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이 있을 건데, 자, 공동주택에 아파트도 있을 거고, 아파트가 공동이란 건 당연히 알 거고,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이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인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암기할 때 연세, 가중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연립을 얘기하고 다세대, 다가구, 다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자는 공동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는 공동,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이에요. 여기 이제 계층수가 있는데 계층수에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자, 이건 상식으로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면 4, 4, 3, 3. 그 다음에 한 동의 바닥 면적의 합, 연면적의 합인데 얘가 다 660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660이다, 600이다 이렇게 속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6자만 쓸게요. 660 제곱미터를 얘기하는데 이걸 6자로 썼어요. 자, 이때 얘 하나만 초과고, 물론 아파트는 이제 바닥 면적과는 관련 없어요. 아파트는 그냥 계층만 관련된 거고, 이것들 6자가 다 660을 얘기하더라라는 얘기고, 얘 하나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다 이하. 하나만 초과 다 이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이, 자, 연세, 가중 이렇게 외우고 4, 4, 3, 3, 6 이렇게 외워서 첫 번째만 초과, 연립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더라. 자, 그런데 보니까 다가구와 다중주택이 똑같아요. 3계층 660 이하 이렇게 똑같으니까 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구분하게 되는 기준은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를 기억해놔야 돼요.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것은 이거 다중주택.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연세가중 4433-6에서 첫 번째 초과, 그리고 다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기만 하면, 바닥 면적의 합과 구분 없이 5계층 이상이기만 하면 아파트라고 한다. 자, 그럼 보죠. 여기다 이제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 풀지 마시고 암기했던 걸 바탕으로 연세, 가중, 여기는 공동, 여기는 단독, 4, 4, 3, 3, 6 이렇게 쓰고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얘는 독립된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연립 나왔네요. 자, 연립 나오면 4, 6 초가 나와야죠. 자, 그러면 660 이하라고 나왔으니까 틀려요. 4계층 이하는 맞고 660 초과라고 나와야죠. 다중주택이라고 나왔네요. 다중주택은 3, 6 이하죠. 3계층 이하, 660 이하. 그러니까 660 이하 맞고 3계층 이하 맞는데 하나 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건 얘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하며 라고 나와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맞네. 맞는 거고. 자, 다가구를 봤더니 다가구는 3, 6 이렇게 나와야죠. 3계층 이하 맞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맞는데 얘도 답인가 라고 봤더니 다가구는 여기는 공동이고 여기는 단독이죠. 근데 봤더니 여기에 공동주택이다 라고 나왔어요. 얘가 틀렸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세대는 연세, 가중, 연세, 세지요. 4, 4니까 4, 6 이하 나와야 돼요. 그래서 660 이하 나오고 4계층 이하라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틀렸네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우리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네요. 300세대 미만에 이렇게. 자, 주택의 분류가 나오면 여기 아파트는 5계층 이상, 그리고 연세, 가중 4, 4, 3, 3, 6 첫 번째만 초과,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이렇게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올해 얘가 좀 법령이 개정됐어요. 원래는 여기에 330제곱미터였는데 이번에 660제곱미터로 바뀌었으니까 개정이 되면 그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8번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부동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데 일단 얘와 관련된 암기 코드 하나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부동성은 외부, 지역,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워낙 중요한 암기 코드니까 꼭 암기하길 바라요. 외부 환경,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이게 부동성과 관련된 거고 인접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더라. 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걸 정의 외부 효과, 이걸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를 얘기하니까 부동성 맞네 라고 체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지방세를 여기에 내야 된다. 우리 지자체에 내야 된다 라고 할 때 내가 만약에 경기도라면 경기도에 토지가 있다라면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내야 돼요? 지방세를 우리가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지방세가 재산세죠. 재산세를 경기도 지자체에 내야 돼요. 나는 경기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서울에 낼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가 경기도 범위 내에서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방세 조세 수입의 근거는 부동성 맞는 얘기고, 자, 부동산 정보 활동을 임장 활동해야 된다. 현장에 임하는 활동해야 된다. 부동산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게 하는 거 부동성 맞고, 자, 부동산 거래 활동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치로 인정되며 권리의 가치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동산을 거래할 때는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할 건데
부동산은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은 가만히 놓고 등기부의 소유권만 이렇게 이전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유권, 기타 권리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산처럼 움직이면 물건을 주고받는 게 확실한 거래인데 부동산은 그러지 못하니까, 토지는 그러지 못하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 가치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부동산과 관련된 건 맞죠.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죠.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 건 영속성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8번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것들이 다 부동산과 관련됐다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즘 이제 최근 문제 내는 출제가 되는 트렌드 경향을 보니까 부동산을 옛날처럼 그냥 쉽게 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작년에 조금 지문을 좀 속임수를 내서 낸 걸 보면 올해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꼼꼼히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9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같은 게 없이 다 개별적이다. 대체가 어렵다.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영속성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한다. 토지 이용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지가가 높거나 지대가 높으니까. 그럼 지가나 지대를 높이는 것은 수요자들이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수요 경쟁하기 때문이고, 수요자들이 왜 차지하려고 하냐?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즉 소유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만들 수 없는 귀한 땅, 더 이상 만들 수 없으니까 부중성 때문에 유한한 땅에 대해서 소유욕이 생기고 수요자들이 경쟁해서 지가나 지대가 높아져서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넓게 이용하지 못하고 좁게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집약화가 생긴다. 집약적 이용이 생긴다는 건 이건 영속성이 아니라 부중성과 관련된 거죠. 자,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하게 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 이건 동질성이 있을 때, 재화가 똑같을 때만 가능한 법칙이에요. 근데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틀린 얘기죠. 자,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자, 이 지문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답으로, 자, 부동산 활동에서 영속성은 감가상각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는다.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감가상각이 필요한 근거가 아니라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근거가 된다.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번에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즉 공원이 들어서고 마트가 들어서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요. 자, 그러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외부 효과가 일어난 거죠. 좋은 영향이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아까 외부 효과,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라고 암기했으니까, 자, 부동성과 관련된 거고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부동성이니까. 자,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는 건 얘는 뭐냐면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위치의 가변성, 인문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자, 이제 새로운 단어로 나갔는데 기출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출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져보면 제가 출제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파악하면 실력이 이제 팍팍 늘 수 있을 거니까 열심히 좀 노력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